안녕하세요. CCAM 뉴스 교사 초대석을 진행하게 된 영상실 교사 황희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사 초대석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뵀는데 오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연령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학년 솔반 담임 교사를 맡고 있고 학교에 온 지는 올해 이제 10년 차 되는 교사이고 현재 6학년 솔반 담임과 학교에서는 과학 업무를 맡고 있어서 과학 관련된 행사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공지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향해서 짧은 메시지를 남겨주는데 선생님 CCM 뉴스 교사 초대석에 나오신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꼭 볼게요 해놓고 6학년 3달 동안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많이 보냈는데 앞으로도 육솔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한수일 학생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바로 앞에 한수일 학생이 앉아있잖아요. 예. 학교에서 너무 훌륭한 학생인데 왜 이렇게 훌륭한가 했더니 아마 CCAM에서 이렇게 잘 훈련을 받아서 훌륭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아닙니다.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형식적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누리 학생, 이은찬 학생이 선생님의 장래 희망이 선생님이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원래 꿈이 선생님이셨나요? 어렸을 때 꿈은 목사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어렸을 때 보기에 뭔가 목사님이 좋아 보여서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을 꿈꾸다가 성도들을 영혼을 품고 영혼을 케어한다는 게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네네.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일 고민이 이제 꿈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은 목사님이었지만 자라면서는 꿈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선생님의 꿈을 가지셨는지. 그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능을 잘 보면 네네네. 이제 서울대를 지원해 볼 수도 있는 약간 그 정도 실력이었는데 당일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을 좀 못 보고 그러면서 이제 원서를 쓰기는 해야 되니까 한동대라는 곳을 썼는데 고등학교 때 못 했던 저의 그 꿈에 대한 탐색을 대학 가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생뚱맞게 고3 담임 선생님이 너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교사가 잘 어울린다.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교대를 이제 쓰게 됐고 교대 입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교사선교회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걸려있던 하나님은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좋은 문구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수련회를 찾아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꿈이 저에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 1년을 더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지만 이런 상태로 의미 없이 1년 단지 서울대를 가기 위해 1년 더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입학해서 다시 그 프랭카드를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나? 2학년 1학기 때 첫 실습을 나갔는데 아이들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프랭카드의 문구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때부터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교사의 꿈을. 수능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시겠지만 다른 때는 늘 컨디션이 좋다가 수능 날에 꼭 그 컨디션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수능 날에 참 컨디션이 좋았으면 선생님도 저를 서울대에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컨디션이 그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컨디션이 좋았어요. 다음에 한번 컨디션 좋을 때 서울대에서 한번 뵙는 거예요. 좋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CCA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사가 되려면 이제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제 마음에 뭔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뭔가 이런 그 줄 세우기 문화에 내가 지는 거다. 나는 열심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신 교사가 되기 위한 필요한 공부는 하겠지만 시험을 붙기 위한 공부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교사로 불러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1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시지 않았나 지금 돌이켜보면 보통 그런 거 보면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진짜 너무 그런 근자감에 잡혀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대를 ROTC를 지원해서 가게 됐는데 이제 ROTC라는 제도가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방학 때마다 이제 그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하면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는 건데 공부는 전혀 나중에 하자고 이제 맡겨진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매일 새벽 2시 막 이렇게 퇴근하고 저녁을 하는 순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현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맡은 일도 많고 그렇죠. 직위도 높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네. 다음날 저녁하고 집에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자괴감이 들면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아마 우울증 증상이 좀 있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또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 선생님 시험 때 컨디션 관리가 필수일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런 국가 주도의 시험이 항상 저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라가 선생님을 망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뭐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전역하고 이제 계속 이제 쉬면서 네네. 이제 공부만 했으니까 네. 어차피 1년 더 공부해야 되고 네. 좀 그런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실습 때 만났던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시간 강사 일주일만 와달라. 네네네. 그래서 시간 강사를 나갔는데 예전 실습 때 느꼈던 그 두근거림, 그 우울증으로 되게 우울감으로 고민을 하다가 네네. 그 다시 아이들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함을 느끼면서 깨달은 게 내가 공부를 다시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 내가 도서관에서 1년 더 이상 내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네. 라는 그런 결단이 섰는데 교사선교회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던 장진갑 선생님이라고 네네네. 선교회 선배님이신데 네네. 수원에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덕 스승님이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된 마당에 한번 기독교 학교를 지원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하고서는 이제 지원을 했는데 교사들이 이제 여기 원천교회를 다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로 올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원서 접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께서 등짝을 이제 때리시면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고민해라. 왜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 그래서 빨리 가서 서류 준비해서 내고 가라. 라고 해서 마감날 서류를 내서 학교를 오게 됐는데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CCA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연사 학생이 선생님 무슨 과목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는데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과목. 그래서 이 말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수학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수학이요? 예,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건 주로 이제 과학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지금은 실과를 가르치지만 지금 되게 너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공감하는 역시 여러분도 수학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공감하는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이런 말하면 진짜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제가 영어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사실 수능도 영어를 망쳐서 지금 이제 서울대를 못 갔는데 수학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언어나 영어는 뭔가 답이 여러 개인데 수학은 그 과정만 정확하게 알면 답이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이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다가 풀어냈을 때 쾌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수학 문제를 꺼내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고 약간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래서 이제 막 노래방을 가면 정석을 들고 다니면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예약해놓고 제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선생님께서 정석을 들고 노래방을 가셨다는 말. 그래서 저는 정색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노래방 가는데 노래방 책을 펼쳐야지 정석책을.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하기 위함보다는 약간 좀 보여주기식의 약간 좀 그런 돌발 행동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만큼 수학을 좋아한다. 내 수학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런.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된다면 정석책을 가지고 가셨다는 말씀 좀 편집을 하고. 수학을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수학 담당 선생님도 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담당하면 저는 좋지만 학생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두 가지 학생들이 나오겠네요.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니면 노래방 갈 때 정석책을 가져가거나. 임시은 학생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을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갈등 상황을 좀 이제 못 견뎌해서 그런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좀 제가 양보하는 약간 그런 편인데 뭔가 학생들끼리의 뭔가 다툼을 중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뭐 교사들 사이에 뭔가 좀 의견이 달라져서 갈등 상황을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제일 어려운 시기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질문을 믹싱해가지고 수학과 갈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아까도 수학 얘기했더니 막 X표를 하고 막 진저를 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수학과 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살짝 말씀해 주신다면.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어려운 공식이나 어려운 게 나와도 수학에 대한 좀 부담감이 없는데 주로 이제 수학이 싫어지는 이유가 사칙연산이 잘 안 되는데 공식까지 어려워지면 열심히 공식을 외워서 대입을 했는데 대입을 했더니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답이 틀려지고 저 소름 돋았습니다 지금. 더 싫어지게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수학 관련해서는 기초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잘하는 게 제일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학생들이 되게 저는 일단 제가 공감했으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수학이 싫은 이유가 사칙연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 영상 보고 계신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 꼭 사칙연산부터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죠? 우리 뒤에 엑스페 했던 학생들 사칙연산을 잘해야 됩니다. 고개 끄덕이. 할 수 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교사 초대석은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처음으로 교사 초대석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좀 대견해지는 이런 질문을 어떻게 믹싱할 생각을 했을까. 헬렌 켈러 문학통합 수업 관련해서도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네. 저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이제 그런 차별 이해 수업 때문에 이 헬렌 켈러 하면서 이제 흑인 백인 차별 뭐 역사적인 거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무작위로 흑인 스티커랑 백인 스티커를 나눠준 다음에 차별 체험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아니 정말 심각하게 차별한 것도 아니고 백인 친구들이 말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흑인 친구들이 말하면 정색하고 약간 손들으면 약간 못 본 체하고 약간 네. 그런 정도. 1단계밖에 안 했거든요. 2단계, 3단계 많이 준비했는데 1단계까지밖에 안 했는데 네네. 갑자기 애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네?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속으로 놀랬던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지? 학생들이 거기 깊이 심취했었나 봐요. 너무 심취, 너무 이렇게 자기들이 몰입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 꺼이꺼이 울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이 원치 없다 보니까 네네네. 이것들에 너무 놀랐나 싶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까지 대성통곡할 일이었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한 건 처음 있던 경험이어가지고 잊을 수 없던 경험이 있고. 박은유 학생이나 이태린 학생도 선생님 취미나 뭐 취미를 생기는 계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목공이 혹시 선생님 취미인가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기엔 자주는 못하고 네. 학생들이랑 목공 수업을 하는 이유도 내가 너무 좋으니까 약간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네네네. 다른 분들도 좀 목공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동아리 날이나 이제 실과 시간에 목공을 하는데 나무가 좋은 이유가 물건 같은 거 사서 조립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대로만 조립을 하는데 나무로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길이로 재단할 수 있고 원하는 물건,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뭐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좋아하는 건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고 도시어부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낚시가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공과 낚시가 취미였는데 약간 이제 포장은 이제 예수님도 목수셨다. 제자들도 어부였다. 네. 예수님이 나는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네네. 하고 이제 아내에게는 그래서 나는 낚시러 가고.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는 컨디션이 좋으셨나 봐요. 그럴싸하게 저도 약간 설득이 되는데요. 제가 또 원래 포장을 좀 선생님의 어렸을 적 추억이 되는 사진을 몇 장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첫 번째 사진 눈도 굉장히 또랑또랑하고 그래서 지금 누나가 반 농담처럼 네. 눈이 떨어질까봐 맨날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손을 네네. 받쳐주기도 하고 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 사실 요 사진 자체보다는 이 집이거든요. 또 2층 집이었는데 저희는 2층에 세를 들었지만 마당도 있고 개도 키우고 그랬던 집인데 그냥 제 추억에 어렸을 적을 떠오르면 이 집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거, 강아지랑 같이 놀았던 거, 부모님이랑 시간 보냈던 거 추억이 가장 많았던 집이어서 이제 꼽아봤고 그 다음 사진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행복했던 모습이 기억이 남아서 이 사진 볼 때마다 이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추억하던. 우리 강하영 학생이 선생님은 언제 가장 힘드셨고 또 이때 무슨 기도를 하셨냐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힘들었던 때 그러니까 여러 순간이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하냐라고 하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는 어떤 내용을 기도한다기보다는 정말 아버지 딱 정말 그 세 글자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밖에는 못하지 않나.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또 저를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던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환경 교육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실 목공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첫 번째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이 목공 교육을 지금은 이제 저랑 박현 선생님도 똑같이 목공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별로 목공을 시험해 볼 수 있나 이것들을 잘 세팅해 보는 게
저희 가장 큰 관심입니다. 네. 선생님 어떤 거 할 때 좀 행복을 느끼시는지. 그래서 물론 놀고 먹고 쉬고 약간 뭐 네네. 그런 게 더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좀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성경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서 학생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약간 되게 철학적인 철학적인 질문인데, 지금 시간이 탈자였나 조정석 나오는 영화에서 봤는데 네네네. 끝까지 기다려주는 존재다 교사는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그러지 못하지만 너무 되게 마음에 와 닿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못 읽어줬지만 항상 아이들에게 틀려도 괜찮아라는 동화책이 있는데 아이들이 넘어지고 도전할 때 안전한 그런 매트릭스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생님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까지 설득이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곳이 혹시 있으시다면 같이 좀 나눠주실까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예를 들어 뭐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성공한 거고 200명이 전도되고 300명이 전도돼도 내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뭔가 내 계획이 성공하고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저는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네. 그래서 우리 CC의 모든 학생들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네네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정말 모든 학생들이 나무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네. 그런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재활용하고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네네. 이것이 저의 그런 비전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CC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교에 원래 다니던 친구들보다 전학 온 친구들이 공립에서의 그런 쓴맛을 많이 경험하고 중앙에 왔을 때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이고 꼭 무슨 공부를 잘하고 무언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그냥 정말 이 CCA에서 누군가는 6년, 뭐 짧게는 뭐 1년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도 저도 근무하는 동안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인터뷰 준비하면서 또 저도 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을 했던 또 오늘 글을 올려줬던 학생 중에서 하나 골라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날카로웠던 질문은 교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쵸.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되게 깜짝 놀랐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에게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던 아마 장인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의 베스트 댓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종원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이종원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CCM 뉴스에서 보이는 라디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진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CC의 가족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우리 또 다른 선생님 또 귀한 선생님 모시고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고민도 없이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우리 CC 가족들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순서 때까지 또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